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댓글로 질문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의 프레임으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정말 다행스럽게도 테슬라가 이제 410달러도 넘어서서 이제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이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으로 상승을 부르는 어떤 그런 신호였는지를 또 제 나름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양도세 안 내고 그냥 이제 막교환하는 형식으로 이제 스페이스X의 주주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좀 기대치를 낮추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때문에 지금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라는 그 기조, 이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워딩을 던지면서 좀 전략적으로 뭔가 지금 현재 상황을 환율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비판들을 좀 무마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 환율이 불안정하다라는 기조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유럽에 테슬라 주주들도 많고 한국에도 많고 전 세계에 테슬라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가 걸린다, 테슬라를 매도하고 스페이스X, X홀딩스라는 새로운 이제 주식을 가져갔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고려를 할 것이다. 저는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낮추고 있다.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들여야 되겠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조를 볼 거라고 봐요. 특히 지금 세수가 계속 모자랐다고 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입장에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좀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게 양도세라는 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양도세라는 것이 이제 내가 어떤 자산을 처분하고 난 뒤에 이 처분하는 자산을 누가 이제 가져가는 그 형태가 보통 이제 거기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거죠. 부동산, 그리고 이제 사업을 처분할 때, 그리고 증여를 할 때도 어쨌든 증여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고, 주식도 매도를 하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 같은 테슬라의 매도, 이번에 테슬라와 같은 상황에서 이걸 매도라고 볼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사가는 사람이 과연 존재를 하는 것인가? 어떤 자산을 사갔을 때 이 사람도 어떤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익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걸 어떤 좀 전제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세금이라는 것이 성립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법률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갈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정상적인 방법의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부분들을 또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논리를 맞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금을 내야죠. 세금을 내는 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는 테슬라 주식을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약 400주 정도를 매도를 해야지 이 세금을 낼 수 있더라고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딱 이거예요. 뭐냐면은, 자, 과연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이번에 스페이스X의 주주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X홀딩스라는 회사의 주주가 됐었을 때 과연 22% 정도의 프리미엄을 우리가 받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1억 원의 이제 이익을 얻은 분이 있다고 칠게요.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근데 이제 세금을 내야 돼서 이게 7,8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쉽게 계산했을 때 8천만 원이 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엑스홀딩스의 주주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25% 정도의 주가의 프리미엄이 붙는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세금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을 걷어들인다 그래가지고 이건 부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에
1인 시위를 하러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반백년 살아가지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계속 이제 피켓 들고 시위하기도 조금 힘든 상황. 그래서 뭐 제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제 나름은 좀 품격을 가지고, 세금을 왜 내? 절대 못 내겠어. 나 어떤 수단과, 뭐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항할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는 이것을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려고 하긴 합니다.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은, 뭐 그래도 세금을 정부가 걷어들이면 이것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쓸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지방에서 또 이상한 뭐 다리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소중한 세금을 엉뚱한 데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 있는 곳에 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금을 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X홀딩스의 주주가 만약에 된다고 했었을 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들이 벌어들이는 어떤 수익들, 그 수익에서 일부를 가져가야지 국가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쿠웨이트 출장을 직장 다닐 때 갔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었던 게, 이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원전이 이제 보입니다. 저기 이제 석유를 시추해서 뽑은 이제 원유 그 라인들이 이제 사막 한가운데 줄지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파트너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1년에 130조 가까운 그 돈을 석유를 그냥 들이다 뽑으면 그냥 번다고 합니다. 근데 쿠웨이트 인구가 450만이에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의 인구가 130조를 한다면 한국의 5천만 인구로 따지면 거의 1,300조 원에 환산했을 때 다다르는 석유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우디의 간호사 분이 한번 얘기를 했었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의료를 전부 다 공짜로 받는다. 그리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수학 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1위죠. 중동, 쿠웨이트 이런 나라에 세금 거둔다 그러면은 이 수학적으로도 힘듭니다. 계산하기도 귀찮고, 이걸 굳이 내가 왜 세금을 국민들한테 내가지고 분란도 일으키고, 인간의 수명이 짧은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세금을 징수할 필요는 없다. 일단 귀찮아요. 하기 싫습니다, 일을. 자,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어디냐?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불편한 곳에서 편한 쪽으로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만 년, 수십만 년을 살아왔잖아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 석유만 뽑아 올리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세금을 어떤 조그마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제주도에 고사리가 지금 엄청나게 납니다. 또 사월달보다 엄청나게 고사리가 나는데, 고사리에서 히토류의 100배가 넘어가는 반도체에 들어간 핵심 소재를 대체할 수 있다. 제주도 고사리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될 수 있는, 상속세도 안 내고 뭐 부가가치세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 고사리에서 히토류를 대체할 만한 그런 어떤 성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거둔다 그랬을 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우리가 살려면 대한민국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적 자원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 주주분들이 국위선양을 한다고 생각해요. 훌륭한 자산을 어쨌든 벌어들여 가지고 수익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좀 그렇게 생각을 하자. 또 말씀드리지만은 X홀딩지의 주주가 됐었을 때 세금을 서금을 내는 만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어떤 평가 자산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 막교환 형태로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매도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없이 X홀딩스의 주주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한국에서는 지금 뭐 분위기로 보면 막 합병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이버 트럭이 그 X의 키보드판에, 그런데 X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X홀딩스를 뜻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야. 동그라미 X 있죠. 정답, 오답. 아니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중의적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속해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합병 대상이 아직까지는 아니야라는 표시를 X에다가 키보드에 그렇게 바퀴를 올려놓을 수도 놓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을 했었던 이 부분을 그러면 전체 거의 주식이 다 이제 거의 다 올랐죠. 이것을 데드캣 바운스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어떤 트랙으로 봐야 되느냐. 근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지금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워낙 이제
주가가 심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 이슈가 좀 잠잠해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지난주였나요? 이 PPI 지수가 나왔는데 2.9%의 컨센트인데 3.3%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거의 10%의 물가 상승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거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CPI부터 해가지고 근데 고용은 지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실업 이제 청구 건수는 좀 올라갔고, 그러니까 전체 지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충분히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금리 인하의 신호라고 보기에는 이제 경제상이 너무나 안 좋은데 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자, 지금 그래서 CPI 지수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시장은 이제 완전 공포로 돌아서는 것이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 횟수부터 해가지고 물가가 되고 있다. 이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시장 완전 패닉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테슬라가 개별 주식으로서의 모습을 아주 좋은 모습을 갖출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번에도 느꼈었죠. 이제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은 테슬라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호재가 있지 않고서는 이제 같이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신중한 모드를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은 모든 자산을 내가 다 던져버리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근데 테슬라가 또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였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호재들이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좀 나올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계속 홀딩을 할 것이고 주가가 빠진다고 했었을 때는 또 모아가는 투자 진행을 할 것인데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자산을 계속 투입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다른 자산들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고 조금 매도를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은 너무나 반갑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한번 완전히 위로, 이제 솟구쳐 오르는, 제 작년 3월달처럼 고꾸라졌을 때 엄청나게 심하게 튀어 올랐잖아요. 자, 그런, 이제 심하게 튀어 오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은, 조금은 좀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뒤에 큰 선물을 줄 수도 있다. 자, 그런 생각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 모드를 좀 가져가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지수와 여전히 정반대로 움직이는 테슬라의 청각으로 같은 심보를 또 보였던 적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혹시도 나올 수 있다. 기대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장세이긴 같긴 합니다. 지금 뭐 전문가분들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예측이 어렵다 말씀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하시면서 또 기회를 엿보는 그런 어떤 프레임도 상승을 바라보면서 함께 좀 가져가시는 것도 어떨까 싶긴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